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웨일에서 교육 플랫폼 사업 담당을 하고 있는 안경진입니다. 지금까지 또 앞에 두 세션에서 사실은 웨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지금은 아마 조금 다른 얘기, 웨일이 좀 바라보고 있는 공교육 쪽에 대한 부분하고 플랫폼이 어떻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24년도의 공교육 쪽을 좀 바라보면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서비스가 좀 구축되고 있거나 구축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AI 지속 교과서에 관련해서는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 AI 지속 교과서가 현재 그 LG CNS에서 860억짜리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운데 있는 거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AIEP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쌍용 콘소시엄에서 341억 원짜리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직 공고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마 진행될 예정인데요. 기초학력 종합 포탈 쪽으로 아마 사업이 하나 나오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아니면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쪽에서는 요 세 가지 큰 틀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교과서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명했던 자료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가운데 영역은 AI DT 개발사에서 주로 수행하는 영역이고요. 겉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랫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 영역 같은 경우는 AI DT를 개발하는 발행사 직접 개발을 하고 개발사가 그다음에 심의 신청이나 검증을 받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 내용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습 맵이나 교육 과정하고 연계가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요. 교과서 내용은 물론 생성형 AI나 평가 문항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연계에 적용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 서비스 운영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DT 영역 같은 경우는 통합 인증이나 교과서 포탈, 그다음에 대시보드 영역을 요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심사 개발에 대한 적응이나 운영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학습 데이터 허브 구축과 데이터 지표에 대한 정의, 학습 분석을 주로 수행하는 부분도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같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지난 9월 말에 발표되었던 DT 심의 결과입니다. 사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등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천재, YBM 두 곳만 합격을 한 상태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미르햄만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서책형하고 같이 보시면 초등 영어하고 수학 쪽에 보시면 이 발주됐던 내용, 발행사들이 출원했던 교과서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합격한 거는 요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은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 영역이 검정했던 기관이 좀 다릅니다. 수학은 창의재단, 영어는 교육과정평가원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민간 서비스들이 워낙 잘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이슈, 내용적인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떨어진 게 좀 적은 편이었던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 만들어진 영역이다 보니까 두 곳만 현재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실 개발사와 출원했던 출원사들을 좀 분리를 해봤는데 결국 개발사의 YBM은 에누마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발사 영역에서는 한 곳만 현재 지원을 한 게 합격한 여부를 볼 수가 있고요. 천재 같은 경우는 자사에서 특별히 자기들끼리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사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결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등입니다. 사실 중등 심의 결과도 사실 조금 다르죠.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거의 불합격된 데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수학이나 정보 같은 경우는 특히 중등 정보나 고등 정보 같은 경우는 출원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합격한 데는 두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개발사는 아래쪽에 5개의 사가 개발을 해서 지원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아직 이의제기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이의제기를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됨에 따라서 교과서가 현장에 배포되는 것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앞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다 보시면 특히나 좀 천재 교과서 쪽은 대부분 합격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교과목이나 학년별에 따라서 한두 개 교과서를 발행하는 발행사들이 좀 이렇게 합격을 한 여부를 볼 수 있어서 내년도에 사실 교과서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4가지 영역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AI 기술 적용, 서비스 측면, 사용자 측면, 공급자 측면 4가지 영역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서비스 중에는 생성형 AI를 도입한 서비스도 정보교과에서는 일부가 있는데 생성형 AI가 거의 그 제대로 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부분 룰 베이스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 아니면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나 성능에 대한 이슈들도 당연히 학교 쪽이나 뭐 현장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성형 AI의 기술이 사실은 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심의 때 받았던 기술과 실제로 현장에 나왔을 때 적용됐던 기술 자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판단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학습 데이터의 범위나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대한 지침들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들 항상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동시 접속했을 때 특정사로 몰렸을 경우 아니면은 뭐 학교 네트워크에 이슈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수집되는 데이터 양이 상당할 걸로 보는데 이거를 계속 저장을 해야 될까?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생명주기에 따라서 따로 뭐 5년, 6년이 지나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파악한 데 바로는 교과서가 개별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개발했던 개발사의 서비스하고 같이 연동돼 있다 보니까 교과서 내 이슈라기보다는 개발사의 이슈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의 제기들도 사실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사실 UI, UX가 뭐 영어 따로, 수학 따로, 정보 따로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도 익히셔야 되겠지만 아이들도 익혀야 되는 아마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역할, 어느 거를 어떻게 설정해서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대부분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 서책형 교과서 기반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성취 기준으로 개발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비상을 선택을 했는데 서책형을, 비상이 디지털 교과서가 없다 보니까 그럼 천체 걸 써야 되는데 이게 맞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발행사 측면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입된 금액이 뭐 상당할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교과목당 30억, 40억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2차 저작권, 그다음에 기술 발전과 더불어 교과서 기능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그 캐리스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학습 분석 체계도에 대한 구성입니다.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개발된 거는 그 1단계 1.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만 현재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이라고 표기됐던 게 내년에 실제 진행될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3.0이 내후년, 4.0이 그 다음 연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LRS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2차 년도부터는 AI 빅데이터 시스템이 붙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11개 시도교육청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단계별로 나눠보면 1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LRS 구축,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진행이 되고요. 2단계는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부분, 3단계는 시도교육청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LRS랑 AI를 통합하는 부분, 그 다음에 4단계는 민간하고 공공 영역까지 서비스가 확장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민간 영역의 데이터를 준해 만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때가 되면 아마 데이터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DT를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냐라는 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갖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개방형 서비스가 좀 돼야 되고 개인별 역량에 따른 콘텐츠나 서비스가 좀 조합이 되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측에 콘텐츠 아카이빙 자체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고, 아카이빙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공공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 민간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도 같이 협업이 돼야 풍성해지고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기반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으로 가야 되고 완성형이 아닌 발전형 서비스로 변화가 돼야 사실은 교과서가 지속적으로 좀 자생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사실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 결국은 단말기를 어떻게 써야 되고 단말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이걸 내 수업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내가 학습할 때 이런 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리터러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도 눈여겨 좀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EP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크게는 5가지 영역으로 좀 중요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개발하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기존에 쓰고 계셨던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네이버 웨일, 그 다음에 애플 요 4가지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쓸 수 있도록 연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그 채널을 좀 하나 더 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디바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여전히 여기도 지능형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영역은 결국은 콘텐츠나 에듀테크 유통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연계하겠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결국은 외부하고 연동을 같이 가는데 AI DT도 있고 결국은 나이스하고도 연동해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한 그림으로 영역별로 나눠보면 가운데 보시는 러닝 패스포트라는 학습 여건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좌측의 빅테크 4개사와 우측의 에듀테크들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작업하는 형태대로 이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현재 AIEP가 구성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서비스나 수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데이터 중심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현재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증을 통해서 에듀테크 서비스를 계속 검증을 하는 형태로 갈 그런 환경들이 선택된 에듀테크가 교육청 포탈이나 학교별 수업 플랫폼이나 교육청 특화 서비스로 표현이 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마 여기 각 시도교육청에서 오셨을 텐데요. 11개 시도교육청 통합 플랫폼은 이렇게 11개 교육청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산교육청은 별도요. 아마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대구교육청은 IB 교육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원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하이러닝, 충북은 다채움, 그 다음에 충남이나 경남은 아까 선에서 보셨던 웰스페이스 기반의 서비스가 구축이 되는 걸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플랫폼이 구축되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이런 개인화된 디지털 플랫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쪽에는 사스형 서비스가 아마 나열이 될 거고요. 그 사스형 서비스를 교사별로, 학생별로 선택해서 플랫폼들이 구성되는 구조로 좀 가야 정말로 저희가 얘기하는 맞춤형에 대한 서비스가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선생님, B 학교, C 선생님, 학생 A, B, C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구성 체계가 전혀 달라질 것이고요. 그 구성에 따라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구축 방향은 이런 식으로 현재 구성이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화된 플랫폼, 개인학습 공간, 그다음에 역량 기반의 콘텐츠나 에듀테크가 당연히 붙어야 되고요. 연결된 개방된 데이터가 있어야 사실은 진정한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단계별에 대한 부분 중에 항상 데이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4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정량 데이터를 한번 먼저 수집을 해보자. 실제로 정량 데이터 안에는 LMS에서 썼던 데이터, 이후에 이제 발표할 평가 플랫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평가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먼저 아마 수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성 데이터를 두 번째 단계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피드백,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안에서 정량이 융합이 되면 학생한테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역량이나 진로 진학이 붙으면 궁극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맞춤형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플랫폼의 본질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교사나 학생은 똑같습니다. 뭐 이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건데, 뭐 교사 입장에서야 수업 도구를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의 운영 관리가 진행될 거고요. 학생은 그에 따라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부분, 학생에 대한 운영 관리가 아마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성형 AI나 데이터, 그다음에 표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행복들이 여기에 가미가 돼야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적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